안녕하십니까, 승입니다. 우리가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네 번째 과목, 이 운영체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네 번째인데,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앞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우리가 이제 데이터 구조라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통신 쪽이라던가 뭐 이런 쪽을 봤는데, 앞에서 우리가 이제 점수를 딸 수 있는 부분과 따지 못하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 제 첫 과목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점수를 따기가 좋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에 뭐 컴퓨터 구조라든가 이런 쪽은 조금 우리가 점수를 좀 따기가 좀 어려운 분야일 수도 있는데, 일단 운영체계는 그래도 우리가 점수를 조금 따기가 조금 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00점을 목표로 해서 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느냐, 물론 상당히 좋은 계획이지만 우리가 어떤 경제적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보면 60점에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평균 60으로 딱 따시는 게 일단은 가장 우리가 이 경제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체크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평균 60이지만 우리가 이 5개의 과목 중에 하나라도 40점 미만이면 우리가 또 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또 봐주셔야 되는데, 일단 이 네 번째 과목 운영체계를 보면서 또 관련된 것들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영체계에서 일단 첫 번째 문제, 61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기를 한번 보면 유닉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닉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유닉스는 1969년 이 베일 연구소의 이 캠 톰슨이라고 하는 분이 일단은 개발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어셈블러를 이용해서 개발을 했다가 나중에 얼른 우리가 이제 사용했던 컴퓨터를 다른 컴퓨터 기종으로 바꾸면서 이 데니스 리치라고 하는 분과 함께 일단 C 언어를 사용해서 만든 이 최초로 고급 언어를 이용해서 만든 이러한 OS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고급 언어를 이용했기 때문에 기존의 이 어셈블러, 하드웨어 디펜던트한, 하드웨어 일단 디펜던트한 어셈블러보다는 일단 우리가 다른 어떤 그 컴퓨터로 이식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일단은 요 보기는 맞는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용자는 하나 이상의 작업을 백그라운드 수행할 수 있으며 여러 개의 작업을 병렬로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뭐 윈도우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 이상의 작업, 그래서 여러분들이 워드 프로세서를 쓰면서 프린팅을 뽑으면서 음악을 하면서 어떤 파일을 다운로드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비디오를 뭔가 한다던가 이러한 작업들을 병렬로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게 바로 유닉스의 특징. 그래서 멀티 유저, 멀티 프로세서라고 부르는데, 여러 개의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이런 멀티 프로세스, 바로 유닉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쉘은 프로세스 관리, 기억장치 관리, 입출력 장치의 기능을 수행을 한다. 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쵸. 이게, 좀 이상한데. 한번 보고요. 네 번째, 두 사람의 이상의 사용자가 동시에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어 정보와 유틸리티 등을 공유하는 편리한 작업 환경을 제공한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멀티 유저. 그 다음에 두 번째, 멀티 프로세스. 세 번째, 여러 개의 CPU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멀티 프로세서. 그래서 요 네 번째는 첫 번째, 우리가 멀티 유저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1번, 2번, 4번은 맞는 보기이고 당연히 3번이 답일 텐데, 일단 이 운영체계의 핵심이 되는 기능, 그래서 얘를 커널이라고 부르는데, 커널은 운영체계의 핵심 기능, 그래서 우리가 프로세스 관리, 기억장치 관리, 입출력 장치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61번의 3번은 커널에 대한 설명이고요. 쉘은 우리가 어떤 사용자가 어떤 명령을 입력을 하면, 여러분들이 뭐 ls 명령을 하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클리어 명령 같은 거를 입력을 하면, 우리가 입력된 명령어를 해석을 하고 이러한 명령어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또 실행을 하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떤 커널과 우리가 어떤 사용자의 중간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이러한 어떤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상주소와 물리주소의 대응 관계로 가상주소로부터 물리주소를 찾아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이건 영어만 조금 아셔도, 영어만 좀 아셔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를 보시면 스케줄링. 우리가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거는 너 스케줄 어떻게 돼? 오늘 뭐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뭐 점심 때는 누구랑 약속이 있고 저녁 때 일 조금 하고 우리가 이제 저녁 점심 먹고 일 조금 하고 저녁 때 집에 가서 쉴 거야라고 하는 게 스케줄링이죠. 그래서 이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컴퓨터 안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있을 때 이 프로그램을 어떤 순서로 뭐 이렇게 실행을 할 것이냐 이러한 거를 우리가 스케줄링이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기 매핑. 매핑은 맵을 한다는 건데 뭐와 뭐를 연결한다. 그래서 가상주소와 물리주소를 연결하는 거를 매핑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럼 버퍼링은 무엇이냐? 뭐 우리가 이제 뭐 동영상 같은 거 봤을 때 버퍼링 중입니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버퍼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데이터 같은 거를 받아올 때 얘를 출력하기 위한 어떤 메모리 공간을 버퍼라고 하는데 버퍼를 채우는 것을 우리가 버퍼링이라고 하고요. 수압 인, 수압 아웃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가상 메모리, 그래서 실제 우리가 피지컬한 메모리가 램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를 이용해서 이 실제 메모리를 좀 더 확장할 수가 있는데 물리적 메모리는 램에서 하드디스크나 SSD로 뭐 데이터를 내려보고 내려올리고 이런 것들을 수압 인, 수압 아웃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용어들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숙지를 또 하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63번째 문제를 보면 파일 시스템의 일반적인 기능이 아닌 것은 파일 시스템은 파일을 관리해주는 시스템이죠. 그럼 파일을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파일의 저장, 참조, 제거,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 뭔가 그럴 것 같죠. 그 다음에 저장된 데이터의 판독, 기록, 실행 등의 여러 가지의 접근 제어 방법을 제공한다. 그 다음에 백업 및 손상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복구 기능을 제공한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과 하드웨어 사이의 인터페이스 기능을 직접 제공한다. 뭔가가 지금 나와 있는데 어떤 거는 파일에 대한 내용이고 어떤 거는 우리가 커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 파일에 대한 어떤 기능, 그 다음에 파일에 대한 접근 방법, 복구 기능 이러한 것들은 파일 시스템이 제공을 하지만 하드웨어와 어떤 프로그램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하는 것, 이게 운영체계가 하는 역할인데 특히 앞에서 얘기했던 커널이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4번 문제는 유닉스 시스템의 파일부와 관련된 그룹별 제어 비트와 이 다음과 같을 때 각 기호에 대한 의미의 연결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ls 명령어에 -l이라고 하는 옵션을 붙이시면 다음과 같은 이러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ls 명령어의 이 출력 결과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반드시 좀 알고 있으셔야 당연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을 이으신데 기억이 파일의 경로이냐? 경로는 보통 슬래시로 시작되지 않나요? 그쵸? 뭔가 아닐 것 같죠? 그 다음에 니은, 디귿을 이으지 어떤 RWX, R은 읽고 W는 쓰고 X는 실행인데 얘를 우리가 우리가 이제 제어 비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니은, 디귿을 이웃에 일단 사용자가 누구냐? 그래서 니은이 그룹 사용자이냐? 디귿이 소유자이냐? 니을이 기타 사용자이냐인데 일단 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파일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기호는 일반 파일이고 D는 디렉토리이고 우리가 C는 캐릭터 디바이스 그 다음에 B는 블럭 디바이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파일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디귿이 아니라 니은이 파일의 소유자에 대한 퍼미션이고 디귿이 그룹 사용자죠. 그래서 사용자, 그룹, others, 기타 사용자가 되는데 여기서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5번째 문제를 보면 운영체계의 발달의 순서에 대해서 옳은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일단 운영체계, 일단 보기를 보면 일괄 처리 시스템, 그래서 일을 뭔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얘를 배치 처리라고 부르는데 일단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분산 처리, 여러 개의 어떤 하드웨어나 컴퓨터로 나눠서 처리하는 방식. 그 다음에 다중 모드 시스템, 그 다음에 시분할 시스템이 있는데
일단은 딱 보면 제일 오래된 거는 역시 일괄 처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산 처리가 제일 최근에 나왔겠죠. 여러 개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처리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2번하고 4번을 제외하고 가와 지금 그 1번과 3번, 가와 나가 마지막에 있는 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시분할 시스템이 먼저이냐, 다중보드 시스템이 먼저이냐, 일단 보면 일단 시분할 시스템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닉스가 이 시분할 시스템이 되게 되는데, 일단 배치 처리 다음에 유닉스가 나왔죠. 시분할 시스템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중보드 시스템이 나오고, 이 분산 처리 시스템이 나왔는데, 뭐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일단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기출 문제로 좀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순서들을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다음 중 제일 빨리 나온 건 무엇이냐, 아니면 제일 마지막에 나온 건 무엇이냐, 순서는 무엇이냐, 뭐 이러한 문제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숙지를 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66번째 문제를 보면 3개의 페이지 프레임, 그래서 프레임이 3개가 있는데 여기에 가진 기억장치에서 페이지를 요청을 했을 때 일단 페이지를 번호순으로 요청했을 때 교체 알고리즘 P4, 그래서 먼저 나오는 게 먼저 나오는, 그러니까 먼저 입력된 게 먼저 나오는 것으로 처리했을 때 페이지의 부재가 몇 번 발생하느냐, 현재 기억장치가 일단 모두 비어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첫 번째 2가 들어가니까 1번, 그 다음에 3이 들어가니까 1번이겠죠. 그 다음에 2가 들어가면 2가 있으니까 있는 거 쓸 겁니다. 그 다음 1이 들어가면 일단 어떻게 돼요? 없으니까 3번. 그 다음에 5는 2, 3, 1에 들어가는데 없으니까 우리가 5가 한 번 나오는데 5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3, 2, 5가 되겠죠. 그래서 3개니까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보면 2가 들어갔을 때 한 번, 3이 들어갔을 때 한 번, 2는 2에 있는 걸 쓸 거니까 안 일어나고, 3이 들어가면, 우리가 1이 들어가면 2, 3, 1이 되는데 일단 3번에 우리가 지금 폴트가 발생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5가 들어가면 앞에 있는 2가 나가면서 3, 1, 5가 됩니까? 일단 여기서 4번. 그 다음에 다시 2가 들어가면 2가 앞에 있는 게 나왔죠. 그래서 3이 나가고 1, 5, 2가 되니까 5번 발생하고, 여기서 다시 4가 들어가면 1, 5, 2에는 4가 없으니까 5, 2, 1이 먼저 나가면서 4가 되면서 여기 6번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5를 요청했을 때는 이미 5가 있으니까 있는 거 쓸 거고, 다시 3을 요청할 때는 5, 2, 4니까 여기에 없죠. 그래서 먼저 있던 5가 나가면서 7번 발생을 하고, 다시 5를 하면 방금 전까지 5가 있었는데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요청을 해야겠죠. 그래서 2가 나가면서 4, 3, 5가 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번 발생하니까 정답은 8번.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일단 P4와 그 다음에 3개의 프레임,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메모리 구조를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그 다음에 67번째 문제는 프로세서의 상태를 신규 준비, 실행, 레디, 대기, 종료. 그래서 우리가 new, ready, run, waiting, terminate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할 때 이 프로세서 상태를 구분할 5가지로 구분하는데, 현재 실행 상태에 있는 프로세서가 입출력 사건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 그래서 실행 중일 때 프로세서는 어떻게 되느냐? 기다리니까 당연히 기다리는 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그렇죠. 이럴 때 우리가 대기라고 합니다. 대기 만성이 그 대기가 아니라 기다린다는 뜻인데, 일단 입출력 아이는 프로세스에서 일단 우리가 입출력 시에 프로세스는 대기가 올 때까지 대기해야 되는데 일단 대기 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68번 문제는 프로세서 상태 변화 중에 CPU 스케줄링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그래서 보류에서 준비로 가는 상태, 그 다음에 실행에서 종료로 가는 상태, 대기에서 준비로 가는 상태, 준비에서 실행으로 가는 상태가 있는데, 앞에서도 CPU의 스케줄링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서도 CPU 스케줄링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OS에서 이 CPU의 스케줄링 문제는 좀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new에서 ready로 가는 조건에서,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는 발생하지 않고
그 다음에 런닝에서 종료할 때도 우리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실행에서 종료도 발생하지 않고, 그 다음에 런닝에서 우리가 웨이팅 상태로 갈 때는 IO 이벤트라던가, 그 다음에 웨이팅에서 레디, 그래서 우리가 대기에서 준비로 갈 때도 없는데, 대기에서 실행으로 갈 때는 스케줄링이 필요한 부분이죠. 이 그림을 보시면. 그래서 스케줄링은 대기에서 실행 상태에서 일단은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정답은 일단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9번의 문제를 보면 프로세스 내에서 작업 단위로서 시스템의 여러 가지 자원을 할당받아서 실행하는 프롬의 단위를 의미하는 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에서의 실행 단위라고 하면 그냥 이것만 보셔도 우리가 정답이 나와야 되는데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스레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스레드는 어떤 프로그램 내에서, 특히 프로세스 내에서 실행되는 흐름을 단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프로세스 내에서는 일단 둘 이상의 이 스레드를 동시에 실행할 수가 있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어떤 일의 단위를 프로세스 스레드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스레드가 동작할 때 동시에 여러 개가 동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원을 가지고 경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래픽카드는 하나인데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그래픽카드를 쓴다고 한다던가, 이러한 것들을 막게끔 하기 위해서 세마포라던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로컬에 있는 것들, 로컬리티라던가, 워킹셋 같은 이러한 용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용어들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또 시험 문제에 또 다른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해결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운영체계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일단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70번 문제는 페이지 폴트. 그래서 페이지의 부재가 너무 자주 일어나. 아까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일단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관련된 용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프로세스가 실행에 보내는 시간보다 이 페이지 교체에 보내는 시간을 더 많은 거를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스플링은 우리가 어떤 프린터 같은 거를 쓰실 때 여러분들 어떤 그 데이터를 이렇게 미리 넣는 걸 스플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스레싱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죠. 그 다음에 페이징은 우리가 메인 메모리를 확장하게끔 하기 위해 보조 메모리를 사용을 하는데, 이 메인 메모리의 어떤 공간을 우리가 특정한 어떤 단위로 나뉘는데 얘를 페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인 메모리에 있는 거를 우리가 하드디스크나 SSD로 옮기는 거를 페이징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페이징, 스왑이 스왑아웃 이런 개념을 쓰고요. 그 다음에 교착 상태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우리가 스레드가 두 개의 그 스레드 이상의 스레드가 하나의 장치를 뭔가 사용하려고 하는데, A가 일단은 사용하려고 하는 장치와 B라고 하는 사람이 동시에 접근하거나, 아니면 A는 뭔가 B가 뭔가를 해줘야 일을 하고 B는 A가 뭔가를 해줘야 일을 하는데, 둘 다 이렇게 맞물려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데드락, 교착 상태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용어들이 있는데, 여기에서의 답은 일단 두 번째, 우리가 스레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레싱은 수행에 소요되는 시간보다 페이지 교체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시스템이 어떤 실제 일은 하지 않고 딴 일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스템에 어떤 성능자가 일단은 초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레싱이라고 하는 용어를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분산 시스템에서 투명성에 관련된 설명으로 드린 것은 우리가 이제 트랜스페어런시라고 하는데, 보통 뭔가 투명하다, 밑에가 보인다, 훤히 보인다는 뜻인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네트워크에서의 투명성은 우리가 뭔지 몰라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개념을 일단 의미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한번 보기를 보도록 하죠. 그래서 위치의 투명성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물리적인 위치를 사용자가 알 필요 없다. 사용자가 몰라도 사용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우리가 투명성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위치의 투명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주의 투명성은 자원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자원의 이름도 자동으로 바뀌어진다. 그럴듯한데 한번 좀 3번 한번 또 봐보죠. 복제의 투명성은 사용자에게 통보할 필요 없이, 사용자는 모르는데 시스템 안에서의 과일들과 자원들의 우리가 부가적인 복제를 자유로 할 수 없다. 사용자는 모르게, 사용자는 몰라도 된다는 거죠. 보통 이게 투명한 거고. 그 다음 병행의 투명성은 다중의 사용자들이 자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걸 공유할 수 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투명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2주의 투명성이 약간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문제의 답을 보면 2번이 답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2주의 투명성은 사용자가 어떤 자원의 제한, 그 이동에 대해서 제한이 없는 것을 우리가 2주의 투명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분산의 투명성, 위치의 투명성, 2주의 투명성, 복제의 투명성, 병행 투명성,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일단은 문제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관련된 보기들까지 한꺼번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2번째 문제는 운영체계의 성능평가 요인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건 무엇인가? 이것은 컴퓨터 시스템 내에 한정된 각종 자원을 여러 사용자가 요구할 때 어느 정도 신속하고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도이다. 그래서 이는 사용 가능한 하드웨어 자원의 수와 다중 프레임 정도 등의 요소가 좌우하는 것으로 같은 종류의 시스템 자원의 수가 많을수록 이것이 높아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availability, 뭔가 가용성, 사용 가능하냐? 뭔가 좀 비쌀 것 같긴 한데 한번 보도록 하고요. through output, 얘를 성능이라고 합니다. 성능. 그 다음에 3번 turnaround 시간, 뭔가 실행되는 시간을 의미하고 4번 reliability, 뭔가 이제 의존한다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성능평가 요인인데 일단 뭐 사용 가능하냐? 일단 우리가 availability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턴어라운드 시간은 실행 시간과 이 대기 시간을 모두 합한 시간을 의미하게 되는데 일단 작업이 완료될 때 걸리는 시간, 보통 시간을 의미하는데 시간이나 어떤 성능평가와 관련해서는 2번, 3번이 답일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자원이 사용 가능하냐 요거기 때문에 우리가 availability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3번을 보시면 파일 구조 중에 순차 편성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파일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으면 특정한 레코드를 검색할 때 순차적으로 검색하면 검색 효율이 높다. 검색 효율이 높다. 검색 효율이 높을까요? 모르겠는데 한번 다음 걸 보면 대부분의 기행 매치에서 실행이 가능하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주기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시간의 그 속도가 빠르며 처리 비용이 절감이 된다. 주기적으로 뭔가 처리하는 경우에 이게 좋은 것인가?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실제 데이터만 저장되므로 기억 공간의 활용률이 높다. 순차적으로 저장이 되니까 뭔가 비어있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뭔가 이제 답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답은 1번입니다. 특정한 레코드를 검색할 때 순차적으로 검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이렇게 중간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번째 있는 거를 찾고 싶다고 하더라도 앞에부터 검색을 해야 되고요. 100번째 있는 걸 검색하고 싶더라도 앞에서부터 검색을 해야 되죠. 그래서 물리적인 연속 속도에 순차적으로 기록하는 방식인데 예전에 나왔던 테이프라든가 이러한 곳에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기억 매치에서 실행이 가능하지만 레코드를 검색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검색하기 때문에 검색 효율이 높기보다는 검색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74번의 문제는 10kg의 프로그램이 할당될 때 주기억장치의 관리기법 First Fit, 그래서 First Fit과 Best Fit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Best Fit은 가장 적절한 메모리에다가 맞춰주는 거고 First Fit은 우리가 순차적으로 검색을 하다가 일단 제일 먼저 나온 곳에 맞춰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영역 1부터 4까지가 있는데 일단 10kg니까 영역 1에다가 넣으려고 했더니 얘가 9kB네요. 10kg가 들어가기에는 메모리가 그렇죠, 적죠. 그래서 영역 2를 보니까 10kB인데 영역은 15kB네요. 여기가 처음에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역 3을 보면 2는 15인데 3은 10kB니까 이게 딱 맞춰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러할 경우는 베스트핏으로 집어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영역 4가 30인데 뭐 10kB가 들어가긴 하겠죠. 근데 이 기법은 퍼스트 핏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애는 15니까 순차적으로 검색해서 메모리의 크기가 맞는 첫 영역. 그래서 요게 바로 2번. 요거 first fit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리 기법, 뭐 best fit이라던가 first fit이라던가 뭐 이러한 관리 과목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또 한 번 정도는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5번째 문제, 또 운영체계 문제 또 나왔네요. 한번 봅시다. 예, 운영체계의 주요 기능이 아닌 것은. 그래서 보기 1번을 보면 기억장치를 할당하고 회수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메모리 관리 기능 제공하느냐. 아까 커널, 이 중요한 기능, 메모리 관리 기능 제공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비어있는 공간 관리, 저장 장치, 할당 등 보조 기억 장치 관리 기능을 제공하느냐. 뭔가 관리 기능 제공할 것 같죠. 그렇죠. 한번 봅시다. 또 그러면 세 번째, 프로세스와 스레드 스케줄링 등의 프로세스 관리 기능. 그래서 아까 뭐 저장 장치, 메모리, 그 다음에 우리가 주변 장치, 프로세스 관리 기능, 이러한 기능들 OS가 제공하는 기능이라고 설명했죠. 그러면 1번도 답이고 2번도 답이고 3번도 이게 답이 아니라 이게 맞는 기능이라 그러면 딱 봐도 이제 4번이 아마 답일 겁니다. 한번 4번 봅시다. 그러면 원시 프로그램을 기계어 프로그램을 번역하는 언어 번역 기능을 제공한다. 여러분 프로그래밍 배우셨으면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요거는 컴파일러가 해주는 역할입니다. 컴파일러는 우리가 소스 코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C 언어라든가 뭐 자바라든가 이렇게 C++로 짠 코드를 우리가 0과 1로 이루어져 있는 기계어로 번역하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거를 우리가 컴파일러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76번은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한번 저희가 요 관련된 보기가 좀 나은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네트워크로 연결된 여러 개의 컴퓨터에 하나의 프로그램이 분산되어서 실행되면서 마치 하나의 프로그램처럼 동작한다. 바로 분산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공유 메모리와 메모리별로 같지 않는 프로세스들의 집합. 그래서 뭔가 여러 개의 컴퓨터로 분리가 됐다는 거죠. 공유하지 않는다는 말이니까. 각 프로세서들이 자신의 메모리와 통신에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서로 간의 정보 교환을 수행을 하는데 일단 트랩도어가 있는데 보기를 보면 트랩도어 뭐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분산 시스템. 여기 분산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으니까 2번일 가능성이 높겠죠. 3번 다중 프로세서. 하나의 프로세서 안에서 뭔가 프로세서가 여러 개가 동작을 하는 건데 얘들은 뭐예요? 공유 메모리나 공유 클럭을 같이 하는 프로세서 아니죠. 하나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니까 일단 3번이 답이 아닌 이유는 공유 메모리와 공동 클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워크스테이션은 우리가 어떤 컴퓨터의 종류를 의미하게 되는데 일단 3번, 4번이 답이 아니죠. 그럼 1번, 2번 중에서 분산이 들어갔으니까 바로 분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럼 트랩도어는 무엇이냐? 시스템의 보안이 어떤 제거된 비밀 통로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랩도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 관리자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얘를 백도어라고 하는데 이 백도어는 어떤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이 되지만 또 반대로 어떤 해커들이 출입하는 경로로 사용할 수가 있는 어떤 보안의 구멍을 우리가 트랩도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77번째 문제는 운영체계 운영기법 중에 동시에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CPU를 2개 이상 두고 각각 그 업무를 분담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분화 시스템. 하나의 프로세서 내에서 시간을 쪼개가지고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돌릴 수 있는 방식이 시분화 시스템이고 실시간으로 뭔가 처리하는 방식인데 요거는 위에 거랑은 조금 거리가 멀죠. 그 다음에 다중 처리 시스템. 여러 개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다중 프로그램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여러 개를 우리가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고 하는 건데 여기서의 정답은 여러 개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CPU를 2개 이상 두는 거를 우리가 다중 처리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일단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하나의 메모리를 공유하는 시스템. 그래서 네트워크로 분리가 되어 있으면 아까 공유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어떤 하나의 시스템 안에 여러 개의 CPU가 있는 거를 우리가 다중 처리, 멀티 프로세서 시스템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78번은 분산 시스템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산 시스템의 일반적인 특징이 아닌 것은 자원을 공유하느냐, 보안성이 향상이 되느냐, 신뢰성이 향상되느냐, 우리가 속도가 향상되느냐. 그래서 자원의 공유, 뭐 당연히 분산되어 있지만 자원이 공유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보안성이 일단은 향상이 될 것이냐. 하나의 시스템에서 우리가 사용하면 시스템만 막으면 되지만 얘는 여러 개의 시스템에 네트워크를 접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나의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기본적인 보안이 떨어지겠죠. 하지만 컴퓨터 하나를 두면 컴퓨터 하나가 다운됐을 경우에 시스템 전체가 멈추지만 얘는 좀 그런 면에서 좀 유리할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컴퓨터를 사용을 하니까 어떤 속도의 향상 같은 걸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79번째 문제는 운영체계가 아닌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너무 쉬운 문제죠, 여러분들. 그래서 뭐 MS 윈도우즈, 유닉스, 리눅스 당연히 다 운영체계인데, 일단 프린지라고 하는 애는 우리가 클라우드 기반의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하고 비슷한 건데, 일단 쟤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영체계가 아닙니다. 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로 또 많이 나오니까 한 번 정도 보셔야 되는데, 일단 우리한테 어떤 그 점수를 주기 위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80번 문제는 HRM 방식으로 스케줄할 경우에 입력된 작업이 다음과 같을 때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공식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식은 대기시간 더하기 실행시간 나누기 실행시간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면 5 더하기 20 나누기 20은 1.25가 되고요. 40 더하기 20 나누기 20은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15 더하기 40 더하기 45는 1.33이 되고, 40 더하기 10 나누기 10은 5가 되는데, A는 1.25, B는 3, C는 1.33, D는 5가 되니까 5가 제일 크죠. 그래서 이번에 답은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체계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으로 운영체계와 비슷한 문제들,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는데, 비교적 이렇게 문제가 어렵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계산식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계산식들을 외우시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체계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다음인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거기서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